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고요한 정원에서 피어난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신문기사에 난 실화로 약간의 각색이 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50대 혹은 60대라면 곧 닥치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고 70대, 80대라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주인공은 70대 김정숙 할머니, 그리고 박재인 할아버지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용인의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유기농 식사, 스파, 커뮤니티 센터, 정원이 아름답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도 꽤 괜찮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입주했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고급이라 해도 마음속 공허함까지 채워주진 못했거든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 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분도 혼자시래. 이쪽 분도 남편 돌아가시고 오셨다더라. 저기 커피 하신 분은 남편이 바람나서 결국 혼자 지내시다 왔다더라. 놀랍게도 실버타운의 70대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사별을 경험했거나 젊은 시절 남편의 여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그 중 하나였죠. 남편은 한평생 밖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고 정숙 할머니는 늘 조용히 혼자 아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땐 애들 때문에 말도 못했지.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정원. 가을 햇살이 참 좋았던 오후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기 괜찮으시면 이거 손수건 좀. 고운 회색 니트 조끼를 입은 박재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괜히.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 자주 울었어요. 그 말에 정숙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정갈한 신사도 울던 적이 있었다니. 박재인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는 혈액암이었어요. 쉬운 둘에 떠났죠. 아이들은 어려서 제가 혼자 다 키웠고요. 그는 아이들 결혼까지 혼자 책임졌고 작년에 막내딸 시집 보내고 나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제 인생 100살까지만 설계했죠. 100살에는 더 이상 생명에 매달리지 않고 존엄하게 가려고 합니다. 딱 그때까지만 매달 500만 원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도록 은퇴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정숙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 말투에는 돈 자랑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정돈된 단단한 인생을 걸어온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자주 정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꽃 핀 날도 비 오는 날도. 그리고 그 자리엔 늘 박재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숙님 오늘 국화 피었네요. 예. 냄새도 참 고와요.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저랑 산책 한 바퀴 같이 도실래요? 기꺼이요. 그 둘은 그렇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로의 아픔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젊을 땐 참 속 많이 썩였어요. 집엔 잘 안 들어왔고, 근데 또 애들 앞에선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넘겼어요. 재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참 어렵고 외로운 일이었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평가하지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참 오랜만에 웃었다. 그녀의 삶에 작은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실버타운, 공원, 병원 대기실, 찻집에서 정숙 할머니 같은 인생을 걸어온 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꺼내놓고 계십니다. 그런 아픔을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받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노년에 피어나는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과의 과거를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재인 할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다음 장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정숙 할머니와 재인 할아버지의 산책은 계절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꽃길을, 여름엔 그늘진 오솔길을, 가을엔 단풍 아래를, 겨울엔 눈 덮인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둘 사이엔 언제나 조용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무릎 괜찮으세요? 오늘은 바람이 세네요. 이쪽 길로 돌아갈까요?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니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아픈데 옆도 못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곁에서 다 해줬으니까 이제 나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도 되지 않을까. 재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요즘 마음이 자주 붕 뜨곤 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걷던 재인 할아버지의 손등, 차 마시며 나누던 그의 말투, 눈빛, 침묵까지 오랜만에 누군가의 곁에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숙 씨 요즘 그분이랑 자주 다니시더라. 남편분도 같이 입주했는데 저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누군가는 씁쓸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입을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얘기가 정숙 할머니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정숙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노인네랑 어울리는 거야? 이 나이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냐? 정숙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한때 외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신이 내 외로움 알아줬어?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적 있어?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인 할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요. 나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번만큼은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아들, 딸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미 소문은 자녀들에게도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계시면서 다른 남자분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돼요. 둘째 딸은 전화를 걸어 잠시 침묵하더니 울먹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다른 할머니였으면 정말 멋지다고 박수 쳐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 당사자라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정숙 할머니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죄인가요? 그저 사람 냄새가 나는 하루를 살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잠시 정숙 할머니의 남편 한태준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이자 가문이 장손이었고 오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로 중학교부터 서울의 유학과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늘 성공에 대한 열망과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로 자랐고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히 사는 게 여자의 복이야. 아내에게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태준이라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책임감,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배려심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자부심은 자존심을 넘어선 권위가 되었고 그의 침묵은 무관심과 회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에서는 늘 무뚝뚝했고 자식들과의 대화도 지시였으며 아내인 정숙에게는 잔소리 그만해가 단골 멘트였습니다. 정숙은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남편. 하지만 그 역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인데 표현을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바람을 피웠던 시절 정숙은 조용히 참고 삼키고 가끔은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애들만큼은 상처 없이 크게 하자. 그게 그녀의 단 하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정숙 할머니의 제인 할아버지와의 연애 사건을 알고 난 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지 않았으며 밤에는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다 늙어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자존심 강했던 남편에게 그 사랑은 배신이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지켜온 위신이 아내의 눈물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쓰러졌습니다. 한태준 씨, 괜찮으세요? 한태준 씨? 119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즉 노화로 인해 뇌안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면 내가 뭐가 돼.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콧줄로 영양죽을 공급받아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그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몰라봐도 좋아요. 하지만 난 당신 손을 놓을 수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 없잖아요. 당신이 말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론 날 아꼈다는 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은 착잡한 얼굴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장남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딸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아빠니까. 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아내 말고 여자로 살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단다. 그게 죄가 되는 건지 이제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그래도 남은 시간만큼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후로 정숙 할머니는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정원을 오가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인 할아버지의 말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끔은 침대 위 남편의 손을 붙잡고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이제 좀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한편 제인 할아버지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 인생을 더 흔들어 놓는 건 아닐까? 내가 나서지 않는 게 그녀를 위한 길일까? 그는 며칠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원에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가족 눈치 보느라 떠나버린 걸까? 그녀는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인 할아버지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생겼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 손 끝까지 잡고 갈게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버타운 내에서 공식적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수군댔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의 딸이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엄마가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은 처음으로 정원 벤치에 앉아 제인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병실을 자주 찾지 않게 되었고 남편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제인 할아버지가 함께 앉아 늦은 오후 햇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서야 알겠어요. 내 인생 마지막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김정숙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이후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인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었죠. 정숙 할머니는 그의 눈빛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이요? 이제는 혼자만의 100세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손편지 한 통을 남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인 씨, 나는 아직 내 안에 응어리가 조금 남아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려는 것도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 마지막 계절은 내가 한번 주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편지를 받은 박제인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보다도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실버타운 정원엔 혼자 걷는 제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자 정숙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만났는지 혹은 각자의 길을 응원하며 따로 살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었고 제인 할아버지는 더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머물렀던 인연, 늦게 피어난 사랑, 아니면 인생 마지막에 건넨 가장 따뜻한 작별 인사였을까요? 그 답은 듣는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꽤 괜찮은 결말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을 드리는 정보 많이 취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